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재미있게 사업하고 있는 전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아메이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마 아메이 사업을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나름의 방법으로. 제가 예전에 그랬듯이 아마 나름의 방법으로 아메이 사업을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고요. 지금은 두 아이 키우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을 했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마케팅 부서라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 분들을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만 바라보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 성격에 그 일은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엔지니어 분께 문의를 했더니 프로그램을 배워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프로그램을 따로 배워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면서 정말 이건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 필요가 없고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거라 딱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일은 평생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 경제 흐름이 어땠냐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과 프리랜서로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었던 저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둘 다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도 좀 미뤄서 두 사람이 맞벌이로 약간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이 있어서 소비를 좀 하더라도 남아서 저축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저축을 통해서 또 목돈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목돈으로 주식이라든가 다른 투자를 해서 약간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수입 외에 약간의 자산 수입을 받으면서 그래도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길게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프로그래머 일을 하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매일 밤샘 야근을 해야 했고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제가 그렇게 평생 하리라고 했던 프로그래머 일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통 간 수치가 30에서 40이 정상인데 제가 그때 400이 넘어가는 수치였어요. 병원에서 당장 일을 그만두고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앞뒤 재지도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은 높았지만, 제가 일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 저희 집의 수입이 남편 외벌이 수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래, 수입이 줄어들었으니 소비를 줄여야겠구나. 그래서 소비를 좀 줄이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식구가 느니까 제가 줄이려고 했던 소비도 오히려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축할 여력이 없어졌고요. 저축을 못하니까 목돈 마련이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까 자산도 안 만들어지고, 또 자산을 통해서 약간 얻게 됐던 수입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오로지 남편의 직장 수입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남편이 직장을 다니니까 이런 수입이 그나마 나오고 있는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수입이 없는 생활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수입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프로그래머의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가 돌전에 큰 수술을 하게 돼서
그 이후에 아이가 회복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한다는 건 포기를 하고, 그럼 이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연금보험 내지는 종신보험을 좀 더 들면서 준비를 해볼까라는 마음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족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즈음에 남편의 S전자 선배셨던 부부께 남편이 이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게 됐습니다. 남편도 몇 번의 거절 끝에 선배님이시니까 한 번은 그 마케팅이라는 걸 한번 들어봐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남편이 알아보게 됐고, 남편이 한번 듣고 와서 저에게 딱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메이와는 좀 다른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이, 그때 저는 아메이 제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고요. 제 주변에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 아메이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알아보려는 남편을 제가 말리게 됐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이 마케팅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고 혹시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이유가 있다면 더 이상 알아보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마케팅을 한번 들어보게 됩니다. 마케팅을 들으면서 다른 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한 가지 제 눈에 확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강사분께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수입은 어느 쪽인가요? 우리가 수입을 얻는 방법은 이 4가지 패턴 안에 모두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 다니고 있는 것처럼 직장인들,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했던 자영업, 그리고 사업가와 투자가, 이 4가지 패턴 안에 모든 수입이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왼쪽 직장인과 자영업 부분은 노동 수입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업가와 투자가는 자산 수입이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노동 수입이라는 것이 다였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게 조금 새로웠습니다. 우리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 노동, 근로수입도 끊겨질 날이 온다라는 건데 과연 나는 무엇으로 사업가와 투자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강사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노동으로 얻는 수입 말고 시스템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시스템으로 어떻게 수입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되게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을 좀 더 알아보게 됐습니다. 강사분께서 시스템 수입을 얘기하시면서 워런 버핏이 남긴 명언을 얘기해 주셨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시스템 수입이 무엇인지 좀 더 호기심을 갖게 됐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3가지 대안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아이템과 자본이 충분히 있다면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아이템은 없지만 충분한 자본이 있다면 프랜차이즈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회사를 차릴 아이템과 자본도 없고 그렇다고 고가의 검증받은 프랜차이즈를 할 자본도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책의 3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나의 소비를 통해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고 세 번째는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 더 알아보게 됐습니다. 강사분께서 소비 채널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메이 제품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사분께서 이런 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중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몇 가지나 되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쭉 둘러보니까 모두 집에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제품이 다 아메이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썼던 제품은 비타민이었습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평생 하겠다고 했던 프로그래머 일도 그만두게 됐고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할 때 아이를 낳다 보니 아이의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큰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특히 감기가 오면 늘 중이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거의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알려주시고 제품을 알려주신 분께서 비타민을 한번 먹여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비타민을 처음 구매해서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안 먹이던 걸 먹이다 보니까 아이가 잘 먹으면 좀 주다가 또 아이가 잘 안 먹으면 안 주다가 제가 그렇게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한번 3개월을 제대로 먹여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3개월을 한번 제대로 먹여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갈아서도 먹이고 불에 타서도 먹이고 혼내가면서도 먹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아이가 중이염이 걸려도 회복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선생님께서 민치가 많이 컸나 봐요. 예전보다 빨리 나아지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확신을 갖고 계속 더 먹이다 보니까 아이가 중이염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어느 순간은 정말 병원을 끊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됐고 저는 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 일도 그만두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평생 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약을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약도 제가 끊고 이제는 제가 제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저의 가족뿐만 아니라 제 지인분들 그리고 소개받은 분들까지의 건강도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바꿨었던 제품이 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은 제가 관심이 없던 분야였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원래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걸 바른다고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물 받은 거 쓰고 누가 좋다는 거 쓰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었는데 화장품 아티스트리가 뉴트리라이트 비타민을 만드는 식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제가 화장품을 바꿔 써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피부톤이 맑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에 대한 확신을 하나둘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세제 그리고 정수기, 청정기도 바꿔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치약, 칫솔 등 제품을 하나하나 바꿔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이렇게 마트를 바꿔 쓰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내가 A마트를 가다가 B마트로 바꿔 썼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존에 소비를 했던 마트에서는 월에 30만원 정도 평균이라고 하는데 저는 30만원 이상을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트에서 구매를 하고 포인트도 꼬박꼬박 적립을 했습니다. 다만 포인트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포인트가 얼마 적립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적립만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의 마트에서 월에 한 30만원 정도 구매를 하면 한 300포인트, 한 0.1%죠. 300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포인트로. 그런데 내가 이런 생필품을 아메이 마트에서 구매를 하면 월에 한 30만원 정도 구매를 하면 현금으로 만원 캐시백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첫 달에는 30만원까지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백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두 번째 달에는 비타민이나 화장품에 대한 제가 확신을 하게 되니까 제품을 하나 둘 바꿔 쓰면서 두 번째 달에는 제가 30만원 이상을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정말 통장으로 현금이 캐시백이 됐습니다. 제가 아메이 제품을 쓰면서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고품질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좋은 제품을 찾아 쓴다고 했었지만 그건 제 나름의 기준이었는데 아메이 제품은 고품질의 환경까지 생각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환경에 어느 정도 보호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약간의 주부로서의 자부심도 생기더라고요. 워낙 고품질의 제품이었고 두 번째는 빠른 배송. 12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 다음날 택배가 도착합니다. 요즘 무슨 팡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저는 안팡이라고 이름 짓고 싶더라고요. 12시 전에 내가 주문을 하면 다음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빠른 배송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0% 환불이라고 적혀 있는데 90일 동안 내가 제품을 써보고 그 제품에 만족을 하지 않으면 90일 내에 100% 환불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사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제도인 것 같아요. 내가 소비자로서 절대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사실 만족이라는 건 하자 만족이 아니라 소비자 만족이라는 건 정말 주관적인 일이거든요. 같은 것도 사람의 마음에 따라 주관적으로 만족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립스틱을 내가 발라도 누군가는 그 색깔이 예쁘게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같은 색을 발라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는데 그 썼던 립스틱도 양이 한 50% 정도 남아 있다면 그거를 환불을 해준다는 거니까 사실 어디에도 없는 제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의심 없이 제품을 바꿔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사업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바꿔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꿔 썼는데 내가 제품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일 내에 반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썼던 거를 제한한 것도 아니고 100% 환불을 받게 됩니다. 그럼 내가 썼던 만큼은 사실은 이익이 되는 거죠, 소비자로서. 그런데 내가 제품을 바꿔 써봤는데 제품이 너무 만족스러우면 지금처럼 그냥 제품을 바꿔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처럼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좋은 제품을 알리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써보고 만족을 하신다면 이 좋은 제품을 함께 나눠 쓰신다는 거죠. 이렇게 제품을 나눠 쓰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업이라는 겁니다. 첫 달에는 제가 한 30만원 정도 구매를 했더니 한 만원 정도 캐시백을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가 제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정보를 알면 저처럼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바꿨을 것 같기 때문에 열심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타민을 먹으면서 너무 좋아져서 가족들이 생각나서 가족들에게 또 정보를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만원 정도 구매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도 제품을 하나둘 바꿔 쓰면서 한 30만원 정도 구매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30만원 이상 구매를 하게 되고 3%를 적용받아서 만원 정도 캐시백을 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달에 저는 똑같이 저처럼 30만원 쓰는 사람을 3명에게 정보를 줬다고 해서 저는 그룹으로 캐시백을 해줘서 저는 120만 포인트이니까 9%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월에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더 많은 소비를 했던 건 아니고 저는 그 전과 똑같이 소비를 했는데 다만 한 가지 더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함께 알렸다는 겁니다. 친구가 똑같이 30만원을 구매했는데 저는 15만원 받는 사람이 됐고 친구는 만원의 캐시백을 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너는 혼자 30만원을 썼지만 나는 이 좋은 정보를 3명에게 알려주고 같이 공동구매로 했던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 다음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친구가 어느덧 제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됐던 것처럼 이 친구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돼서 120만 포인트 정도를 하는 9%를 적용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둘, 세 그룹이 되니까 저는 400만 포인트, 15%를 적용받는 브론즈 빌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에 70에서 150만원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더 많은 소비를 했던 건 아니고 저는 똑같이 소비를 하지만 이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제가 했던 것처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준 대가로 저는 70에서 150만원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딱 중간 한 100만원 정도만 월에 들어온다면 주부로서 너무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주부로서의 일도 하고 있으면서 이 수입을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한 월에 100만원 정도 받으려면 알바로 어디 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 소비 패턴을 바꾸고 그 정보를 사람들과 공유하는 관계로 이런 월에 100만원을 받는 브론즈 빌더가 되는 겁니다. 친구가 어느 순간 저처럼 브론즈 빌더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지인분들도 15% 정도 브론즈 빌더에 드는 핀을 받게 되면 저는 23% 내지 25%를 적용받는 퍼포먼스 플러스 퍼포먼스 엘리트 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월에 200에서 250만원 내지는 300에서 4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외에 뉴핀 보너스로 480만원, 연말 보너스로 1600만원을 받으면서 1년에 연봉으로는 약 5천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웬만한 직장 수입 못지않은 수입입니다. 제가 출퇴근을 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주 며칠 근무를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전업주부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이 정보를 사람들과 공유했을 뿐입니다. 물론 제가 소비 패턴을 바꾸고 그 사람들이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 대가로는 생각보다는 꽤 많은 캐시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들이 저처럼 23%의 그룹을 만드는 사람들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세 그룹이 성장하게 되면 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을 받게 됩니다. 월에 캐시백으로 한 600만원 정도 받게 되고요. 핀 보너스와 연말 보너스가 3천만원 이상을 받게 돼서 이 보너스는 월 보너스 제외하고 받는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빈세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세 분들을 도와서 그분이 제가 했던 것처럼 23%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노력에 비하면 정말 큰 보너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아몬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메이의 꽃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세 그룹이 아닌 6그룹을 도와서 그분들을 23% 정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월에 1,000만원 그리고 핀 보너스 그리고 연말 보너스 5천만원 이상해서 연봉으로 따지면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다이아몬드 세미나 열어드리고 리더십 세미나 그리고 해외여행을 갈 때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다고 합니다. 제가 3명을 도와드린 노하우로 또 3명을 도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6그룹을 도와드리면 저는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전업주부이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경제 흐름을 아까 보셨는데 지금 여전히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 수입 외에 저는 또 다른 수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못 보셨던 빨간 화살표가 생겼죠. 소비에서 남는 것을 저축하고 목돈 마련해서 자산을 만들었던 예전의 패턴에서 지금 저는 소비를 하지만 소비가 바로 자산으로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수입을 저는 가정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수입이 퇴직을 하는 순간 끊기는 수입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수입은 제가 소비를 하고 있는 한 계속 생겨나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은 저의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혹시라도 이 세상에 없다면 이 자산은 바로 저희 아이들에게 상속이 되는 수입입니다. 저는 그 비전으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입을 갖고 계신가요? 수입은 하나의 수입만으로는 좀 불안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직업을 잃는 분도 많으시고 수입이 오히려 줄어드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소비를 통한 자산을 만드는 일은 사실은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시는 아메이는 어떤 아메이인가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아메이는 바로 이런 아메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메이가 어떤 아메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소비를 통해 자산을 만드는 수입이라면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비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소비를 단순히 지출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산을 만드는 수입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꼭 한번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